여러분, 혹시 로널드 리드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그는 미국의 평범한 주유소 직원이자 백화점 청소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92세로 세상을 떠났을 때 남긴 재산은 무려 800만 달러, 한화로 약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것도 유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었죠. 반면 리처드 푸스콘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하버드를 졸업한 메릴 린치의 임원이었죠. 그는 금융의 천재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2008년 금융위기 때 파산했습니다. 무리한 빚과 과시욕 때문이었죠. 청소부는 100억을 남기고 금융천재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산운용가 정진우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가 되려면 똑똑해야 하고 복잡한 수식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의 심리학은 말합니다. 돈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고요. 오늘 당신의 통장을 바꾸기 위해 먼저 바꿔야 할 머릿속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다들 아시죠? 그의 자산 대부분이 그가 65살이 넘어서 생겼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버핏의 진짜 무기는 뛰어난 투자 실력이 아니라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투자를 시작했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객분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대박을 쫓지 마세요. 그냥 오랫동안 살아남으세요. 라고요. 굳이 천재적인 수익률을 올릴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남들이 미쳐 날뛸 때 이성을 지키고 남들이 공포에 질려 떠날 때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복리의 마법을 부르는 주문입니다.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지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능력입니다. 돈을 벌려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낙관적이어야 하죠. 하지만 돈을 지키려면 반대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돈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겸손함이 필요하죠. 저도 결혼 초창기엔 무조건 수익률만 쫓았습니다. 위험한 투자도 서슴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군요. 여보, 우리가 돈을 모으는 건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당신은 매일 밤 주식창 보느라 잠도 못 자잖아. 그 말이 제 머리를 쳤습니다. 파산하지 않는 것,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버티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전략입니다. 살아남아야 복리가 굴러갈 시간이 생기니까요. 빨리 부자가 되려다가는 빨리 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부자가 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금융기술이 뭔지 아세요? 바로 멈출 때를 아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저 친구는 이번에 코인으로 얼마를 벌었다더라. 누구는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더라. 이 비교 지옥에 빠지면 골대, 목표는 계속 움직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돈을 따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카지노에 들어가지 않거나 돈을 땄을 때 바로 나오는 겁니다. 욕망의 엔드라인, 즉 충분함의 기준을 세우세요. 남들이 뭐라 하던 내 가족이 편안하고 밤에 2다리 뻗고 잘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부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부자가 되려고 할까요? 페라리를 타려고? 100평짜리 집에 살려고? 모건 하우절은 말합니다.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은 바로 자유라고요.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제 딸아이가 5살입니다. 아이가 아빠를 필요로 할 때 회사 눈치 보지 않고 그래, 오늘 놀러 가자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제가 투자를 하고 저축을 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그 순간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물건이 아니라 시간을 사세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성공적인 투자에도 가격표가 붙어 있죠. 다만 달러나 원화로 표시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 가격은 바로 변동성, 공포, 의심, 불확실성입니다. 주가가 폭락할 때 느끼는 그 고통이 바로 우리가 지불해야 할 입장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락장을 만나면 내가 뭘 잘못했나 라며 벌금을 낸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그건 벌금이 아니라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 시장에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디즈니랜드 입장료가 아깝지 않은 것처럼 부자가 되기 위한 수수료를 기꺼이 지불하세요. 길거리에서 멋진 스포츠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보통 와, 차 멋지다 라고 생각하지
저 운전자 참 멋있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소유물을 보며 당신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가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뿐입니다. 진정한 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는 쓰지 않은 소득입니다. 사지 않은 차, 사지 않은 다이아몬드, 1등석을 가지 않고 아낀 돈이 통장에 남아있는 상태. 그게 부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소비는 부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결정은 100% 이성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합리적이면 됩니다. 빚을 다 갚는 게 수학적으로 손해일지라도 빚이 없어서 마음이 편하다면 갚으세요. 밤잠을 설치지 않게 해주는 결정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지속하게 해주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우리의 인생, 결국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돈을 다루는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멈추고 나만의 자유를 위한 자산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충분함은 얼마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돈을 모으는지 댓글로 적어보세요. 목표가 명확해질수록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부자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